드릴을 실행을 해 봤을 때 가지치기 가대적 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3번으로 제한을 하고 실행을 했더니 그냥 비슷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스코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거 있죠. 가지치기. 맥스, 뎁스가 어떤 게 최적화되어 있는 인수값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거 찾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얘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지 과대적합을 방지하면서 스코어가 높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릴 거예요. 이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입니다. 교차 검증, 그리드 서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걸 함수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한 단계 또 필요합니다. 자, 교차 검증 우리가 이걸 했죠. 자, 뭐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가 좀 많아졌습니다. 6천 몇 개 했죠? 이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까 6,497개. 그럼 데이터가 많아요. 6,000개면.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지금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2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얘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훈련 데이터. 핏에 들어갈 거 요거죠. 핏 메서드에 지금 현재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모든 알고리즘은 다 핏입니다. 핏 메서드에 훈련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 있어야 되죠. 테스트는 우리가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입력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얘를 맨날 훈련 데이터로 훈련시켜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검증 데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검증 데이터. 이렇게 검증 데이터가 중간에 필요해요. 검증 데이터는 어떤 걸 활용하기 위해서냐면 훈련 데이터는 순수하게 훈련이 목적입니다. 진짜 핏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을 해야 돼요.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테스트 데이터는 예측할 때 프레딕트 해서 예측할 때 한번 사용할 거예요. 얘가 모의고사라고 치면 얘는 실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검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냐? 검증 데이터는 앞에 있는 요것들 있죠. 각각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인수값들 있죠.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때는 검증 데이터로 한다. 이 말이에요. 검증할 거. 훈련 데이터는 실제로 핏에 사용해야 되니까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도 안 쓰겠다. 이 말입니다. 얘는 근데 훈련하고 검증 데이터로 검증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연습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뭔가 훈련도 다 되고 제대로 하이퍼 파라미터 찾았어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측값을 하나 줘야 되겠죠? 그건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종류를 3개로 나눠야 돼요. 저번에는 왜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데이터가 100 몇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훈련 세트, 검증 세트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근데 지금은 6,000개 되니까 이제 얘를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는 그렇죠. 원래 데이터에서 뭘 뗐냐면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눴습니다. 테스트를 20%로. 그런데 지금 테스트를 나누기는 그래요. 테스트가 어차피 20%로 작으니까 13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와인 데이터는. 그러면 뭘로? 훈련 데이터를 다시 20% 빼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검증 데이터로 나누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를 이용해서 20% 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0% 떼겠다 이 말이에요.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브 그 다음 밸류 해서 얘가 서브가 실제 훈련 데이터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훈련 데이터 나누고 검증 데이터 나누고 테스트는 그대로 쓰고 예측할 때 실제 이제 맨 마지막에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 세트를 다시 20%로 훈련 데이터와 검증 세트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제일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면 돼요. 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훈련 데이터가 많으니까 훈련 데이터에서 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책에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 데이터도 활용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안 쓰고 이제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 편합니다.
앞에처럼 데이터가 많으면 저렇게 나눠도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안 많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하겠냐면 자, 만약에 데이터가 안 많아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조금 떼요. 응? 그러면 만약에 훈련 데이터가 90개면 검증 데이터를 30개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키죠. 60개를. 그랬다가 또 얘가 섞여져 있는 상태죠. 뒤에 걸 떼요. 그러면 두 번째 훈련시킬 때는 중간에 30%를 떼고 뒤쪽을 또 훈련 모델로 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앞쪽을 검증 세트로 두고 뒤에 두 개 60%를 훈련 세트로 모델을 시킨다. 이러면 그럼 계속 섞죠. 똑같은 데이터로 훈련 안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교차 검증 세트까지 나눠서 훈련하려면 여기는 기본이 세 번이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기본 세 번. 그래야 되겠죠? 왜?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니까 요 앞에 거 한 번 훈련, 중간에 빼고 한 번 훈련,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훈련. 왜냐면 데이터가 지금 각각 다르죠? 그래서 검증 세트 떼놓고 훈련을 반복적으로 랜덤하게 시키겠다. 이면 그게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 그렇게 해서 검증하는 데이터 따로, 훈련시킬 데이터 따로, 테스트 데이터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이제 다 해놓고 예측 할 때, 프레딕트 할 때 쓸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메서드가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터. 교차 검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터에 자, 인수값, BT, 이거는 뭐 모델 객체.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성해서 할 때 모델 객체 있죠? 그 모델 객체. 얘는 뭐 크로스 밸리데이터는 뭐 훈련 세트를 검증 세트로 일부분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들어갈 건 트레인 훈련 데이터와 훈련 타겟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림은 세 번 하죠. 왜? 세 부분 나눠갖고 세 번 해요. 그런데 기본 크로스 밸리데이터는 5개로 나눕니다. 5번 훈련이 시킵니다. 요걸 5조각 낸다. 이 말 훈련 세트를. 기본 디폴트 값은. 그래서 그걸 5폴드라 해요. 기본 5폴드가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럼 당연히 같은 훈련 세트를 5분의 1씩 나눠서 검증 세트 5분의 1 빼고 훈련시켜 5번 훈련하겠다. 그러면 5번 훈련한 스코어가 나와야 됩니다. 5번 훈련한 스코어를 받아요. 그러면 5번 훈련 스코어를 뭐 최대값을 내든지 평균값을 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검증 데이터의 스코어 값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터. 그걸 사용하니까 검증 세트를 나눕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터를 이용.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크로스 밸리데이터 사이킨런의 크로스 밸리데이터 얘도 마찬가지로 전처리 할 때 필요한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터의 인수값이 뭐가 있냐면 크로스 밸리데이터 아까 있었죠. 첫 번째가 모델 객체. 어떤 얘는 결정 그림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크로스 밸리데이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모델인지 모델 객체가 주고 그 다음 훈련 데이터, 훈련 타겟이 있죠. 그 다음에 옵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기본 5폴드예요. 기본 5폴드. 그럼 내가 5폴드 말고 5폴드 너무 많다. 3폴드만 하겠다. 그러면 이 옵션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옵션을 바꿀 게 이 옵션 값이 이제 CV가 옵션 객체인데 얘가 객체예요. 객체. 단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왜냐면 얘도 옵션까지 또 여러 개예요. 응? 옵션에 옵션 값이 여러 개다 이 말입니다. 그 옵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스트레이트파이드 폴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옵션 객체를 활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옵션 없이 디폴트로 할 거면 CV 값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폴드가 기본 5폴드인데 검증 세트를 5번씩 나누는데 내가 3폴드를 하겠다 그러면 얘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옵션 객체를. 그러면 그 옵션 객체에 또 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 스플리트가 뭐 폴드예요. 몇 번 나눌 것인가. 그 기본 5폴드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번 나눌 거면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셔플은 섞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검증 세트로 나눌 때마다 섞을 건지 안 섞을 건지 그거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섞여져 있긴 하지만 또 한 번 더 아무래도 데이터가 랜덤하게 섞여져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만약에 섞을 거다. 섞을 거면 뭐 CV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얘는 단일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셔플이 기본은 폴스 값입니다. 안 섞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냐면 왜 섞을 필요가 뭐 안 섞어도 되냐면 앞에 이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눌 때 한번 섞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안 섞었는데 만약에 또 나눌 때마다 섞겠다 이러면 이 값을 줘야 됩니다. 셔플 이퀄 트루 값 줘야 되고 그러면 셔플 이퀄 트루 값 하면 뒤에 또 섞이죠. 결과값이 다르죠. 계속 할 때마다 랜덤하게 섞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얘도 뭐요? 랜덤 스테이트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옵션 객체를 생성할 거면 얘를 호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를 호출해야 돼요. 지금은 기본값만 주고 기본값 기본이 오폴드라고 했으니까 오폴드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폴드로. 여기에 에는 섞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옵션 객체를 생성해야 되네요. 섞는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섞기 기본 오폴드로 자 여기에 DT 해서 클래스를 뭐 알고리즘을 할 거예요. 한 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생성이 돼야 되겠죠? 얘가 생성이 돼야 된다. 생성이. 모델 객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이제 검증 세트를 따로 별도로 분류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자, 기본 오폴드. 그 다음 섞게요. 셔플 이거 트루 값이 섞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DT 뭐 결정 트리 객체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훈련 타겟을 주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요거 트레인 스코어 있죠? 트레인 얘 스코어랑 원래 우리가 이거 안 해도 스코어 값에다가 스코어 메서드에 트레인 인풋 그 다음에 세트 인풋 그걸 별도로 주죠. 그런데 얘가 원래는 그 섞기 검증 교차 검증은 기본적으로 뭐만 보여주냐면 검증 데이터의 스코어만 리턴해줘요. 요 부분. 요거는 어차피 표식이었으니까 이거 따로 출력하면 됩니다. 요 부분 검증 데이터만 스코어를 반환해준다 이 말이에요. 검증 스코어. 그런데 트레인도 그냥 같이 반환할게요. 어차피 오폴드 했으니까 5번 했으니까 그러면 트레인도 반환을 하려고 하면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도 반환하겠다. 이러면 리턴 트레인 스코어를 트루 값으로 주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CV는 요거 객체 석 했으니까 섞을 거다 이 말이에요. 교차 검증할 때마다 섞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놓으면 과연 얘가 스코어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코어 요거 여기에 뭐가 리턴되는지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스코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더 스코어 높은 거 찾을 거예요. 자 플러스 밸리데이터 했더니 오폴드죠? 각각 5개씩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오폴드 자 타임 하면 훈련시킨 시간입니다. 훈련시킨 왜냐면 얘 지금 반복적으로 하죠. 그때까지는 한 번만 훈련시켰는데 얘는 뭐 섞으면서 훈련을 5번 진행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P타임 하면 훈련 시간, 훈련 시간. 그 다음에 스코어 타임 하면 얘는 검증 시간입니다. 검증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테스트 스코어가 이 테스트 데이터 주는 거 있죠. 우리가 예측할 때 이 테스트 있죠.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뭐 검증이에요. 검증 스코어입니다. 그 이름 테스트라 되어 있지만 요거 검증 세트의 스코어다 이 말이에요. 플레이는 훈련 세트 스코어고 이거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훈련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리턴 트레인 스코어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트레인 스코어 따로 나오죠. 뭐 스코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요거는 테스트 스코어는 검증 스코어예요. 검증 스코어 그렇게 5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5개 그러면 평균을 내보든지 아니면 최대값을 제일 좋은 걸 하든지 평균을 내보든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평균을 봅시다. 평균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결과를 보면 여기에 보면 85, 83, 84, 84, 83 85에서 83까지네요. 검증 데이터의 스코어는 훈련 데이터는 84, 84, 84, 84 계속 84, 84, 84, 85 그 얘가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서 평균값을 내보겠다. 그게 평균값. 얘가 평균 요거 아까 나온 5개짜리의 트레인 스코어의 평균 그 다음 테스트 얘가 검증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어디 테스트 요거 테스트 데이터 이거 아닙니다. 얘는 예측할 때 쓸 거예요. 스코어를 평균을 냈더니
값이다. 여기서 나온 값들 이 5개 평균이에요. 그랬더니 훈련은 847, 그 다음에 검증은 845. 어쨌든 훈련이 높아야 돼요. 검증인 훈련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검증 훈련. 그래 놓고 뭐 우리가 아까 했던 뭐 프레딕트 할 때 쓸 거라 했죠. 그러면 뭐 몇 개나 맞추는지 봅시다. 그냥 8485면 뭐 많이 틀리면 한 개 틀리겠네요. 그렇죠? 봤더니 5개의 이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도 안 사용한 거 새 걸로 예측을 했더니 원래 정답은 10 아까 뭐가 화이트 와인 개수가 많다고 했죠. 레드 와인 한 개인데 예측을 거의 100% 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검증 데이터를 추가한 겁니다. 지금 이제 검증 데이터 추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스코어가 낮죠? 847 높은 거 아니에요. 아까 왜 훈련 데이터 훈련 스코어가 9까지 갔으니까 가지치기 안 했을 때는 9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검증 세트도 나누었겠다. 이걸 가지고 뭐 아까 검증 세트는 할 일이 이 인수값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인수값을 바꿀 때에 그거 찾을 때 뭐 검증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활용하기를 봐야 되겠죠. 자, 그게 여기 나오는 이제 요거예요. 그리드 서치입니다.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 자,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특정한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수동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걸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메서드 클래스가 그리드 서치입니다. 그리드 서치.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리드 서치는 교차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제가 인수값 조정하는 걸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 그건 이제 교차 검증도 하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도 찾기를 같이 하는 걸 우리가 그리드 서치라고 합니다. 그리드 서치 종류가 그리드 서치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그리드 서치는 뭘 줘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파라미터를 찾을 것인가. 그래서 파라미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배열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그리드 서치예요. 그리드 서치. 찾습니다. 지가 알아서 검증 데이터로 찾아요. 계속 훈련을 해보면서 뭐가 적합한지. 그럼 앞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배열에다가 스코어를 계속 누적시켜서 그래프를 그려고 확인을 했죠. 테스트 스코어와 훈련 데이터가 높으면서 가까운 거. 그거 찾았는데 얘는 이제 자동적으로 지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드 서치. 이름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인풋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를 찾는 걸 튜닝이랍니다. 튜닝. 물론 그리드 서치와 얘는 그리드 서치와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뭐 우리는 지금 결정 트리를 이용하죠. 결정 트리를 연습하면서 그리드 서치로 뭐 적절한 가장 좋은 매개 변수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내용은 똑같고 가지고 오는 건 똑같고 넘겨줘야 돼요. 자, 뭘로 넘겨주냐면 얘가 그러면 이 매개 변수들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현재 여기에 결정드리는 맥스 뎁스가 지금 대표적인 매개 변수입니다. 뭐 과대 적합을 위한 매개 변수, 가지치기 매개 변수다 이 말. 그러면 얘를 한번 한 개 주고 찾아볼까요? 책에는 다른 걸 했는데 맥스 뎁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적당한 가지치기. 가지치기 할 때에 뎁스가 뭔지, 좋은 가장 뎁스가 좋은.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지금은 현재 그냥 2이랑 3 했는데 뭐가 좋은지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람스에 뭘로 넘겨주냐면 얘가 딕셔너리 형태로 넘겨줍니다. 맥스 뎁스. 맥스 뎁스가 인수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우리가 배열로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해서 2까지 쓰는 데인데 그 귀찮죠? 그래서 레인지, 파이썬에서 레인지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뭐 5부터 시작해서 19까지 5부터 시작해서 20 끝점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19까지 1씩 증가하는 값이에요. 거기서 찾아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범위 내에서. 일일이 다 쓰면 귀찮으니까.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선 매개변수 하나만 찾아볼게요. 다른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자, 이름이 그리스드 CV입니다. CV. 자, 여기에 첫 번째는 뭐 모델명, 클래스명입니다. 알고리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리즘. 그 다음에는 파람스. 두 번째는 찾을 매개 변수. 찾을 거. 지금 맥스, 뎁스만 기본적으로 찾아요. 그 다음에 n잡스 언더바 마이너스 1하면 n잡스는 뭐냐면 얘가 CPU의 개수예요. CPU 코어의 개수. CPU 코어 n잡스가 POP 잡스. 얘가 CPU의 코어 있죠? CPU 코어의 개수입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내 CPU 코어 개수가 뭔지 모르죠? 잘 모르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내 CPU의 코어를 싹 다 쓰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얘는 지금 연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보세요. 오폴드에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거 다 대입해서 그러면 여기에 15번 하죠. 학습을. 반복 학습을 이미 15번 해요. 지금 인수값이 하나일 때는 15번 진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CPU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치 사용해라 그 얘기. 본인 컴퓨터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사용하겠다. 그래 왜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을 반복해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드 서치 한 다음에 얘가 어쨌든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반환하냐면 가장 점수가 높은 모델을 반환을 해줘요.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스코어가 높은 걸 알아서 반환시켜준다. 그 얘기 제가 연습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스코어를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스코어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객체의 베스트 파람스 하면 지가 아까 요거 5에서 19까지 반복을 해가지고 찾은 거 있죠? 찾은 것 중에서 뭐가 스코어가 잘 높았는지 제일 높은 건지를 그 인수값을 반환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찾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트레인 실제 스코어 측정을 해보면 돼요. 지금. 자 이래 놓고 한번 봅시다. 아까 기존에 있었던 게 3 했을 때가 84였죠? 그럼 3보다 3 말고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3부 그냥 1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냥 타겟은 5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과연 진짜 뭐가 뎁스가 제일 적당한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9085 아까 뎁스를 3으로 줬을 때보다는 높아졌죠? 9085면 높아졌어요. 적당한 제일 높은 뎁스의 인수값은 8이네요. 8일 때가 제일 두 개의 스코어가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돌릴 때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뭐 벌써 얘가 그렇죠? 1일 때 계산하고 2일 때 계산하고 3일 때 계산하고 벌써 반복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그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드 서치 하게 되면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리드 서치. 네, 뭐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만 사용할 알고리즘 객체만 전달해주면 그 다음 파라미터 인수값 찾을 인수값만 전달해주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개는 이제 인수를 여러 개로 설정했어요. 오마이갓 이제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러면 반복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반복을 지금은 인수값이 하나라서 몇 번 안 했는데 이제 체계처럼 파라미터를 3개를 주겠습니다. 3개. 아마
결정트리의 인수가 자주 변경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건가 봐요. 자, 맥스 덱스는 아까 우리가 방금 봤었죠. 아까 8이라는 거 보니까 5보다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 인피니티 디크리즈 얘는 뭐냐면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민 디크리즈. 아까 결정트리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불순도 차이를 크게 해서 어쨌든 불순도가 작은 것에 최소값에 도달하는 거예요. 작게. 그러면 원래는 아까 모든 인수값을 안 줬을 때는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면 진위가 싹 다 0인 거예요. 한쪽에 다 치우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클래스가 종류가 나눠지니까 좋은데 단지 저기 과대적합이랬어요. 훈련세 때 너무 집중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가지치기를 할 거면 중간에 잘라줘야 되겠죠? 그럼 잘라지는 기준이 이것도 있어요. 풀순도 최소 감소량. 그래서 만약에 자르다가 이거는 X란 칙을 안 줬을 때 기본값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얘기해요. 그럼 자르다가 이 풀순도 최소 감소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푼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가지치기가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겠다 이 말 최소값을 지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맥스 뎁스는 아까 했고 그 다음 민 샘플 개수가 있어요. 최소 샘플 개수 거기 아까 우리가 노드에 보면 샘플 수가 있죠. 그러면 샘플 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 샘플 수 해서 지정해 놓으면 분할하다가 최소 샘플까지 다 다르면 더 이상 또 분할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가지치기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과대적합을 막을 수 있는 인수값이 과대적합을 조정할 수 있는 인수값이 이게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개를 과연 다 줬을 때 각각의 값이 뭐가 좋은 값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0.001부터 0.001까지 단위가 0.00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찾아보겠다 이 얘기. 이거는 아까 똑같고 얘는 최소 샘플 개수는 2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가는데 10개 단위씩 가겠다 이 얘기예요. 10개 단위씩. 스텝이 10개씩 2, 12 이렇게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개를 동시에 찾을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얘는 보세요. 얘가 이제는 인수가 많아졌죠? 그러면 요거는 0.001에서 시작해서 0.01까지 찾아야 되니까 요거 벌써 첫 번째 최소도는 얘는 벌써 여기가 9개예요. 그렇죠? 9개. 그 다음에 5에서 20까지 찾는 거, 일식 증가해서 찾는 거는 15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에서 100, 10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10개입니다. 그렇죠? 2에서 시작해서 2, 12 이렇게 넘어간다. 이면 거의 10개. 응? 다 곱하면 이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럼 훈련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냐면 되게 다 곱하면 1350이에요. 여기가 벌써 1350번. 게다가 우리는 아까 교차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교차 검증 자동 수행. 응? 교차 검증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검증 훈련 같이 하죠. 여기에 주는 인수값의 기본 폴드 수가 5폴드예요. 얘가 아까 교차 검증 5폴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폴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수값을 다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몇 번 훈련하냐면 이러면 이게 몇 번이냐면 6750개 6750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훈련을 시킨다 그 얘기.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느려지니까 n잡수를 마이너스 1로 두고 훈련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많이 훈련을 합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좀 안 좋은 데서는 한참 걸려요. 얘가 계산하는데 결과값을 출력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부터는. 자, 한번 봅시다. 실행을 시켜봐요. 어디가 하면 돼? 여기 뒤에가 있구나. 아까보다 시간 좀 걸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값 한 개 찾을 때랑 지금 3개 인수를 각각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랬더니 찾았어요. 8, 9. 아까 맥스 텍스 하나 찾을 때 8일 때는 90인데 8, 9나 뭐 90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8, 9.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스코어는 8, 6. 거기에 최적의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아, 이 세 개를 다 인수값으로 줄 때는 맥스 텍스가 뭐 14. 그 다음에 인피니티 디크리즈가 0.0004. 그 다음 최소 샘플 개수는 12개. 최소 샘플 개수가 12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저기 뭐지 비교를 안 하겠다. 끊길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랬더니 얘가 그걸 찾으니 최적계 인수값으로 훈련을 했더니 요렇게 스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낫지만 뭐 비슷하죠. 요거나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스코어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응?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책에는 그리드 서치 말고 뭐가 있냐면 랜덤 서치가 있어요. 랜덤 그거도 봅시다. 책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방법은 뭐 메소드는 그거만 달라요. 클래스 명만 다릅니다. 뭐 랜덤 서치예요. 랜덤 서치. 그럼 얘는 뭐냐면 그리드 서치 보세요. 자, 그리드 서치는 방금 전에 했던 그리드 서치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하나씩 다 대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9 곱하기 15 곱하기 19 해서 뭐 1350번이에요. 거기에 5폴드에서 6750번을 한다면 너무 많이 하죠. 훈련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씩 찾으니까. 인피니티 디크리즈 0.01일 때에 5 한번 검색. 또 0.02 때에 5 한번 검색. 어쨌든 다 교차로 싹 다 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래서 뭐 그걸 좀 속도를 조금 줄인 게 랜덤 서치죠. 랜덤 서치. 그러면 랜덤 서치는 자 범위만 줘요. 범위만 주면 여기에서 랜덤 서치가 여기서 랜덤으로 샘플로 몇 뽑아갑니다. 그게 랜덤 서치예요. 범위만 균등하게 지정해주고 나면 얘가 알아서 다 안 하겠다 이 말. 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뭐 검증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랜덤 서치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파라미터랑 주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n이터가 있습니다. 얘가 뭐 여기에서 샘플 몇 개 뽑아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다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 뽑아서 훈련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다 했죠. 이렇게 다 했는데 1350번을 이걸 반복 학습을 하는데 거기 5폴드니까 6750개인데 얘는 100번 뽑아서 5폴드면 5번 해서 100번 뽑아서 5번 500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균등하게 범위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에 뭘 균등하게 뽑아요. 데이터가 균등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얘가 뽑을 때에 무작위로 뽑을 거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랜덤 스테이트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빼고는 아까 그리드 서치랑 동일한 내용이요. 그것도 베스트 뭐 제일 좋은 걸 모델 객체로 반환해 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코어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파라미터를 반환을 해 줍니다. 자, 그리드 서치에 그럼 랜덤 서치에서 뭐가 있냐면 요거 메서드가 있어요. 유니폼 하면 균등하게 소수점 랜드 숫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랜드 인트 하면 정수 뭐 20에서 50 사이에 정수값 반환하는 거고 요거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소점을 반환해줘요. 랜덤하게. 랜덤이긴 한데 균등하게 발생을 시킵니다. 균등하게 뭐 빠지는 거 없이 발생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사이파이라는 모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만약에 사이파이가 아마 기본적으로 거기 우리 아나콘다에서 사이파이가 깔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해 해보고 사이파이 안 깔려져 있으면 사이파이 검색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세요. 그래야 되니까 요거 어쨌든 파일은 한번 결정 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결정 트리가 속도는 빠르겠죠? 다 안 하고 앱을 100만 가지고 와서 할 거니까 그 대신에 정확도 스코어는 그 서치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갖고 오는 게 몇 안 되니까 뽑아서 갖고 오니까 어쨌든 얘도 돌려보면 랜덤 서치일 때는 8986이고 이 값이 달라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위에 게 그리드 서치고 밑에 게 랜덤 서치예요. 자, 랜덤 서치로 돌렸더니 88868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맥스 뎁스가 랜덤으로 줬을 때 29위가 되네요. 좀 더 훈련을 많이 시키네요. 가르치기를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얘도 그 다음에 민 스플릿도 16개 ቁ끔 값이 달라요. 그래서 스코어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스코어에서 맥스 하면 결과 중에 뭐 테스트 스코어 있죠. 검증 스코어에서 가장 최고로 큰 값을 뽑아내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예측하는 거니까 뭐 예측은 한 개 틀리면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랜덤 서치는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개수 개수를 다 안 하고 훈련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안 하고 지정한 횟수 개수만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지스틱 회계를 했었죠. 그걸 로지스틱 회계에 C 값이 있었습니다. 뭐 규제값, 문자 C를 저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그래프로 확인을 했었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드 서치로 랜덤 로지스틱 회계를 돌려봤어요. 이 값을 뭘로 1에서 100까지 주고 스텝을 10개씩 늘렸어요. 1, 11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했을 때는 규제값이 20인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걔를 먼저 한번 돌려봅시다. 20인가 했을 때에 뭐가 그건지 그걸 확인하고 볼게요. 로지스틱 회계에서 맨 마지막 거 했나? 20 주고 했을 때 얘 먼저 봅시다. 빨리. 했을 때에 9392네요. 9392입니다. 20 줬을 때. 그러면 이걸 그리드 서치로 돌려볼게요. 그리드 서치로. 규제값을 그리드 서치로 찾아봅시다.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뭐가 높은지 볼게요. 뭘 찾는지. 자, 얘를 찾았더니 회계는 적절하게 20을 줬는데 실제로 그리드 서치를 찾을 때 81이 최고점이라 나오네요. 그랬더니 81을 대입해서 보면 스코어도 다 높죠. 7, 9, 2, 5 테스트 스코어는 똑같네요. 어쨌든 훈련 스코어가 높습니다. 9, 7, 9, 2 얘가 81일 때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그래프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리드 서치를 이용한 거. 그래서 그리드 서치 또는 랜덤 서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못 찾았던 하이퍼 파라미터 수값 있죠.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그 내용이요. 검증 세트와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 그래서 그게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